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관련 미국의 주요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로 금리 동결! 시장은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리 동결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2024년에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걸로, 하나 둘 셋, 3번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건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연준의 인사들이 모여서 경제 전망을 내어놓는 그런 지표인데요. 3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올해 최종 금리가 5.4%로 마무리가 될 걸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5.25에서 5.5 사이니까 동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2024년 내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예측은 4.6%. 그러면 0.25씩 끊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5.25에서 4.5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3단계죠. 0.25, 0.25, 0.25 이렇게 3번 금리 인하하네 하면서 지금 이걸 보고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5년까지는 3.6%로 내려간다. 1% 하락이에요. 그러면 0.25씩 4번 할 수 있다. 아니면 0.5씩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자, 그런데 이게 확정적이 아닙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모여서 툭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측을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이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생각에 이러할 것 같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예측을 내놓을 때는 얼마든지 바뀐다. 뭐야 이거? 그러면 제대로 된 예측도 아니죠. 이런 예측은 뭐 우리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거면 9월 달에 예측을 내놨을 때는 올 말에 5.6이다. 그러면 한 번은 인상한다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대로 가는 거고 2024년 말에는 5.1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0.5가 낮은 4.6. 그러면 3개월 전보다 내년 말에 0.5%나 더 낮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화 정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내년 초가 되어서 내년 중순이 되어서 예상보다 경기가 조금 더 불안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꺾인다면, 그러면 더 과감하게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 자기 입으로 지금 이 금리, 이 수치가 최고치 또는 거의 거기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블랙 스완이 없는 이상 이대로 동결하고 이제부터는 금리를 어떻게 인하를 해갈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신호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면 거기에 맞게 또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양적 완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금리 동결이라고 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여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이어지는데 그 속도가 더뎌지는 거고, 어느 시점에 가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코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되게 됩니다. 시장에 요즘 힘든 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도 나도 망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싸게 빌려주고 힘들면 이자는 나중에 갚아, 안 갚아도 돼 하면서 구제금융까지, 재정정책까지 함께해서 사업체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원을 막 고용하면 직원들도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막 법니다. 그럼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사업체들이 막 살아납니다. 식당 가서 옛날에 10달러어치 먹었는데 이제는 20달러, 30달러 또 먹고 옷 사 입고, 이러다 보면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경제가 살아나면 모두가 행복해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의 훌륭하신 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정말 신의 한 수로 살려냈다,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겠죠. 내년이 대선입니다. 돈 푸는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내지 않으면 망하는 시스템입니다. 폰지 사기와도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지금 긴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양을 줄이고 있다. 잠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미국의 M2 머니 서플라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2년 동안을 M2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속적으로 화폐량을 늘리기만 했습니다. 줄어들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GDP 대비 미국의 빚입니다. 그런데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미국 국민들이 죽어라고 밥도 안 먹고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그걸로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규모의 빚이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미국의 빚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빚은 33.9 트릴리언 달러, 33.9조 달러의 빚을 미국이 지고 있는데 대략 세보니까 20초에 100만 달러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 빚을 미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서 그 찍은 돈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M2 머니 서플라이, M2 머니 서플라이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달러의 양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곧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날 텐데 시장에 돈이 막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를 더 하게 되고 소비가 더 많아지면서 경제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축보다는 그런데 투자를 해서 더 불려야죠.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는 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 채권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큰일 나죠. 더 공격적인 나스닥 주식이나 또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죠. 실제로 유동성 사이클에 맞춰서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2021년 12월에 2년 전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쏴 올리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이 딱 나와서 긴축 정책 이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제부터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버린 제롬 파월. 오늘 연준의 발표는 그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이 여성분이 반암호화폐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암호화폐 군대 수장이다. 이 엘리자베스 워런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금융에서 크립토의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상원 연합이 성장하고 있다. 자, 또 다른 많은 상원 의원들이 여기 이런 상원 의원들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지지를 하면서 이 의원이 발의한 크립토 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 합류를 했다. 자, 이 법안의 내용은 테러 단체, 불량 국가, 마약 군주, 랜섬웨어 갱단. 상원 의원은 사기꾼들이 도난당한 자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세탁하고 제재를 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코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미비합니다. 1%도 안 됩니다. 달러는 수십 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워렌 의원에게 팩트를 알려줬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사용되는 여러 불법 사례들은 정말로 미비하다라고 알려줬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고 암호화폐를 짓누르려는 이러한 의도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우리들의 코인이 아닌가.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땅땅땅 법으로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이거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난 10년 동안 330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나 통과를 시켰을까? 이 330개 중에서 상원을 통과한 게 바로 4개입니다. 4개 보이시죠? 4개만 통과를 했다. 이 4개 중에 대통령이 사인한 거, 끝까지 가서 대통령까지 사인을 해버린 게 바로 하나. 요거 달랑 하나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족해서 다른 법안과 합쳐져서 하나로 묶어져서 결국은 패스가 돼서 법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서 패스를 시킨 건 제로다. 아,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반암호화폐 수장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다행이네. 자, 이제는 또 다른 미국의 정치인, 화면에 보이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요즘 NFT를 팔아서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또 NFT를 내놓고 있는데, 야, 이 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건 AI 트럼프, 이건 워리어 트럼프. 야, 아주 그래픽이 멋진데요. 이번에 새로 내놓는 트럼프의 NFT 머그샷입니다. 머그샷. 범인이 피의자로 체포됐을 때 찍는 사진이죠. 이때 노려보면서 딱 분노에 찬 그러한 얼굴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또 NFT로 만들어서 역시 비즈니스의 천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코인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 도널드 트럼프는 코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계속 나쁘게 말했는데 달러가 최고다. 달러를 위협하는 이 코인 이놈들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해왔는데 그런데 본인이 코인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지금 한몫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마도 이제는 스탠스를 다르게 취하지 않겠는가. 자, 보나마나 대선 토론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신 말이야 그 사기 코인 만들어서 국민들 등쳐먹은 사기꾼 이러면서 공격을 막 해야 될 텐데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이 코인이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얼마나 좋은데 미래지향적인. 당신도 한번 해봐.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른 관점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가구 중에 1가구가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떠안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조정을 극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스탠스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전 SEC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이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신 멜라니아 트럼프는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만들어서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폴리곤에서, 와이프는 솔라나에서 이렇게 두 부부가 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 사기단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큰 화제가 됐었죠. 2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저도 이때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마어마한 코인이 입금이 되고 있는데요. 쭉 올라갔을 때 4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코인 가격이 살짝 내려서 여기 와 있는데요. 2023년 12월 14일 3분 전에 거래가 됐고 10분 전에 이렇게 계속 끝없이 도널드 트럼프의 NFT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ETF 관련입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월가의 은행들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이런 은행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한몫 챙겨야 되겠죠? 개미들이 요즘 너무 환호하고 있는데 겁줘서 좀 털어버리고 은행들이 좀 차지를 해야 되는 게 수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게리 겐슬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오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Again, we have, I think, somewhere between 8 and a dozen filings in front of this agency with regard to exchange-traded products around Bitcoin. And the staff of the various divisions
respond when market participants have filings. We also had a court case earlier this fall in this regard, and so we do things according to our authorities and how courts interpret our authorities, and that's what we'll do here as well. 오, 법원이 해석해주는 SEC의 권한, 이게 핵심이라고 갠슬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법원의 해석. 우리는 벌써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갠슬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팅기다가 드디어 인터뷰에서 법원의 해석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게리 갠슬러도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코인의 가격에는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이 핸드폰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지금의 이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은 긴장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